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전기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140만 원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최근 들어서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 기아, BMW, 테슬라, 벤츠, 폴스타, 포르쉐 전부 다 못 받게 된 거예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에 수정된 정책에는 해당되는 전기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어떤 차종이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14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잖아요. 저도 전기차를 2대나 구입했고, 하나는 신차로, 하나는 중고차였지만 2대 모두 다 14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2026년 2월 6일부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차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어떻게 바뀐 건지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정책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연비센터에서 고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등재되었던 친환경차 변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전기 자동차의 친환경차 제외 여부가 포함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라면 복합 전비가 얼마로 인증을 받았건 전부 전기 자동차로 등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친환경차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기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냐, 요거를 한번 보면요, 요거는 친환경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표예요. 여기 보면 전기 자동차의 기준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어차피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전기 승용차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초소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동차의 기준과 정부에서 규정하는 소형, 중형, 대형의 기준은 조금 달라요. 요것부터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의 종류라고 돼 있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면요,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중에서 배기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형부터 보면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닝, 레이, 캐스퍼 이런 차량들이 이 기준에 충족해서 나오는 차량이고요. 소형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라고 돼 있어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반떼조차도 소형은 아니게 됩니다. 아반떼 전장 제원이 신형 기준으로 4.7m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중형은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면 중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위로 대형이 있는데, 대형은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소렌토 같은 차량도 하이브리드는 1600cc가 넘지 않지만 전장 제원이 4.7m가 넘기 때문에 중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소렌토 가솔린은 배기량이 2500cc가 조금 안 되면서 전장 제원이 4.7m가 넘기 때문에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하죠?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되는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이 안 되고 전부 중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 승용차 중 대형의 구분은 축간거리 3050mm 이상으로 구분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중형, 대형 구분을 엔진 cc로 하는 게 아니라 휠베이스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휠베이스 3000mm에 해당하는 아이오닉 5는 중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휠베이스가 3130mm인 아이오닉 9이나 3100mm인 EV9은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제 전기차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는지 요거 잘 아시겠죠? 도대체 이런 구분을 왜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소형, 중형, 대형 기준에 따라서 만족해야 하는 전비 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전비 규정을 만족하는 자동차여야지만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이 되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형, 소형은 5.0km/kWh 이상 인증을 받아야 경형, 소형에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되고요, 중형은 4.2km 이상, 대형은 3.4km 이상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자동차로 등록이 된다. 그리고 요걸 만족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끝이냐?
아닙니다. 신차라고 하면 당연히 이 규정을 만족하는 차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차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2025년 이전에도 전기차는 꾸준히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차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렇게 도식화를 해줘서 올렸었는데 이제는 이 도식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제외를 시작한 게 사실 작년 8월 5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줘서 올해 2월 5일까지는 친환경차 제외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줬던 거였죠. 근데 2월 6일부터는 모든 차량이 해당 규정을 만족해야 친환경차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표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2월 5일까지는 친환경차에서 제외된 차량이라고 한들 기존에는 친환경차로 등록되어 있었던 차량이니까 2월 5일까지는 그래 친환경차로 등록해줄게 취득세 140만원 감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건데 2월 6일부터는 얘가 신차건 중고차건 전혀 상관없이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서 전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제 차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부분의 전기자동차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등록되면서 전비가 조금 나쁘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전부 상관없이 심지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8,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를 140만원 감면받았었지만 올해 2월 6일부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신차건 중고차건 간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3년에 어떤 전기자동차를 하나 구매해서 보조금도 받고 취등록세도 제외받았어. 근데 이 차를 중고로 팔아서 이 중고차를 사게 되는 사람이 2026년 2월 6일 이후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차가 과거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지 받지 않았던지 보조금을 받았던지 받지 않았던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제외하고 나서라도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량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여기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정부에서 올려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재 목록이라고 하는 엑셀 표가 있어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표 오른쪽에 보면 제외일자라고 적혀 있죠. 이게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날짜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힌 날짜 뒤로는 이 차량은 더 이상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위에는 기아 EV6 GT가 들어가 있네요. 전비 인증을 3.9로 받았기 때문에 중형으로 분류가 돼서 전비 4.2km/kWh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BMW에서는 뭐 iX, 뭐 iX3 M 스포츠 이런 차량들도 있고요. 이게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트림별로도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4 같은 경우에는 40, 50, 60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트림이 있잖아요. 40은 후륜이고 무게도 좀 가벼워서 전비가 4.1을 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분류가 되지만 M50은 4.1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0.1 차이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i4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M60이 있잖아요. M60은 전비를 4.2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되는 거예요. 아니 M60이 훨씬 더 출력이 높은데 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고 M50은 M60보다 출력이 낮은데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아니야. 전비 인증을 4.1로 받았냐 그 이상을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친환경차 자동차로 등록이 되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차를 구매하냐 그 차에서 어떤 트림을 구매하냐 이거에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으로는 i5 M60도 취등록세 혜택에 제외되고요. 현대에서는 아이오닉 5N GV60 중에서도 4륜구동 모델은 전비가 4.2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분류가 안 되네요. 테슬라도 있습니다. 모델 S, X, 뭐 일반 모델은 안 되는데 이게 또 연식별로 어떤 모델은 되고 어떤 모델은 안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가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 S, 모델 X 중에서도 최근 연식으로 나왔던 뭐 2023년 이후 모델들이나 완전 초기형 모델 S는 전비를 4.2 이상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또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등록이 돼요. 벤츠는 EQA, EQB, EQE 다양하게 안 되니까 꼭 연식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기한 거는 EQS 같이 전비가 3.5가 나오는 차는 대형으로 구분되면서 전비 규정,
대형의 3.4km/kWh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들어가는 차량들이에요. 다음으로 볼보는 C40, XC40 요 중에서도 4륜구동 모델은 제외 대상이고요. 폴스타도 싱글 모터는 되지만 듀얼 모터는 안 됩니다. 아우디에서도 Q4, Q6, e-tron GT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제외되고요. 포르쉐도 타이칸 중에서 4S나 터보 모델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차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차가 못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전기차는 어지간하면은 중형에 속하기 때문에 인증받은 복합 전비가 4.2km/kWh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네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 140만 원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를 140만 원 더 비싸게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차량들은 대체로 듀얼 모터의 고성능의 영역에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i4 같은 경우에도 M50은 안 되는데 M60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비 규정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엑셀표를 보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전비가 몇인지, 그리고 이 차량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등재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국산 전기차는 진짜 고성능인 아이오닉 5N, EV6 GT, GV60 요 정도만 제외가 됐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수입차에서 제외가 됐네요. 오늘 이렇게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즘 전기차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알아보고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